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실 수 있는 명품 강의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우리 고3 학생 여러분 6월 학평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험이 어려운 문제는 진짜 확실하게 어렵게, 그리고 또 쉬운 문제들은 또 쉬운 것도 딱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딱 구현이 된 시험 같아 보였거든요, 선생님은. 자, 그런데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나씩 보아감에 따라 훨씬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게 선생님은 옆에서 좀 엿보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좀 볼 때 우리가 시험을 좀 여러 번 보다 보면요, 물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바라는 바도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게 좀 못 미쳤을 때는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이 순간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누구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여러 차례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어나더 기회였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굳건하게 이어가면서 그게 정말 실전으로 가는 여러분의 그 담대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과정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요. 3부까지 잘 오셨어요. 오늘 선생님하고는요, 24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이게 제목 문제인데 3점짜리입니다. 요즘 제목 문제 3점짜리면 대체로들 끝까지 읽어야 된다가 포인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 문제라고 해서 앞부분 어디쯤 보면은 거의 요지 나오고 그걸 또 반복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글을 일단 충실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읽은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제목이 뭔지 찾으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그랬습니다. 그럼 32,000년 전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prehistoric cave artists 했네요. prehistoric이니까 선사시대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선자, 미리란 뜻이니까 앞에. 그래서 선사시대의 그 동굴의 아티스트들이, 동굴에 뭐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요, 굉장히 유려하게 잘 기술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modeling shadows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섀도우를 모델링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본을 뜨다, 모델링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건 그냥 모델링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그래서 그 뭐 그림자가 있으면은 그림자를 그대로 이렇게 본 뜨듯이 모형을 뜨는 거를 모델링이라고 할 텐데, 그와 같은 기술을 아주 잘 썼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썼냐면요,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했어요. 그럼 자기 말이라든지 뭐 들소 이런 동물들한테 뭐 입체감 정도로 의역을 해볼 수 있겠거든요. 볼륨감을 준다니까. 그래서 어떤 입체감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그림자를 본 뜨듯이 모델링 섀도우 하는 그 기술을 사용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더니 few thousand years ago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괄호 한번 해볼까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느껴지나요? 시간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3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몇 천 년 전에는 있지, 이러면서 조금 더 현재와 가까워지는, 물론 몇 천 년 전도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몇 천 년 전에서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이렇게 되네. 그럼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 아트가, 예술이 표현을 했다, 보여주었는데 human forms, 인간의 형태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뭘로? In shadow style silhouette 했습니다. 실루엣 뭐예요? 아, 이렇게 실루엣 이렇게 그리는 것 우리도 알지요. 근데 그거를 섀도우 스타일로, 그래서 어떤 눈, 코, 입, 귀가 들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 그림자 모양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색조나 검은 느낌인데 이렇게 실루엣을 뜨듯이 그런 스타일로 이제 그렸다, 인간의 형태를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뭐 32,000년 전에는, 그때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는 또 모델링 섀도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를 모델링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몇 천 년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때는 섀도우 스타일의 뭐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인간의 형태를 표현하고요, 뭐 이런 얘기로 이어가요. 그러더니 하지만 cast shadows do not appear 했습니다. cast shadow 하면은요, 캐스트가 드리워진이니까 드리워진 그림자들 하면 되겠죠. 그럼 그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서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양의 예술에서는 언제까지? About 400 BCE in Athens 했습니다. 그럼 아테네 400년, 그죠? 기원전 400년 될 때 그쯤까지도 서양에서는 그렇게 그림자 붙이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를 사용한 그 예술 형태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여기 보면 it was 이렇게 나가지요. 그러더니 여기 또 대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여기 it was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 그럼 오로지 뭐 한 후였다? 그림자라는 게 되고 난 후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가 되었던 후냐면은 그렇게 확립된 if controversial 하면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러면서 part of representation 어떤 표현의 확립된 부분이 되고 난 후였다. 그 후였다라는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뭐 했던 것은 그 고전 그 작가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그 예술 그 자체가 뭐로 시작했다고요? 인간의 그림자에 대한 추적과 함께 예술 그 자체가 그림자를 잘 이렇게 흔적을 따라가 보면서 그것과 함께 예술 자체가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더니 그리스와 로마인들은요, were the first, 최초의 사람들이었는데 to make the transition, 그와 같은 변이를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들이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림자 자체를 뭔가 탐구하고 흔적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과 함께 예술 그 자체가 시작했다라고까지 보는 뭔가 그림자를 하나에 이제 집중할 어떤 포인트로 본 거예요, 예술에서. 그래서 그와 같은 변이, 전이 정도로 보겠는데 그런 변이를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과 로마인이었는데요. 뭐로부터 뭐로의 변인가요? 뒤에 그 변이에 대해서 from to로 좀 더 설명을 했네, 그죠? 그럼 모델링 섀도우에서부터 그런 그림자를 정말 본을 뜨듯이 모델링을 하는 그런 동작에서부터 캐스트 섀도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그냥 붙이는 그런 일로의 변이를 해낸 맨 첫 번째 사람들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transition 뒷부분에 from to 이렇게 붙어서 그거 자체를 설명했어요. 자, 그러더니 우리가 지금 그림자를 모델링 한다는 것은 그래 어떤 건지 알겠다. 본 뜨듯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캐스트 섀도우는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붙인다는 게 뭘까? 했더니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관행이냐면요. That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했습니다. 지속적인 빛의 근원이야. 광원이에요. 어딘가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네 라는 그 빛 이라는 것을 암시하던 그런 관행이고요. 또 뭐를 또 암시합니까? A fixed point of view. 하나의 고정된 관점. 이쪽에서 딱 보고 있어. 그리고 저쪽에서 빛이 딱 들어와 하는 그런 뭔가 쏘는 느낌의 관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 했습니다. 기하학적인 projection. 비추는 것인데 기하학적인 어떤 투시, 투사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까지. 자, 그렇다면 이거죠. 예를 들어 그림자를 캐스트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여기서 쏟아지면 이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뭔가 투시하는 관점, 한쪽에서 뭐를 쫙 지켜보는 거, 그리고 빛, 광원이라는 게 좀 일정하게 있다라는 그 관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 관행이 바로 캐스트 섀도우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그림자의 형태를 실루엣 뜨듯이 이렇게 모방하고 모형 뜨기 하는 게 모델링이었다면 그쪽에서 캐스트 섀도우의 변이, 그 캐스팅하는 그림자를 붙이는 스타일의 이런 그림으로의 변이를 맨 처음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더니 사실 in fact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림자 연구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통삽입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주어 만들어 보시고 통삽입은 이따가 해석하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has its roots, 그것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원천을 둔 것입니까? 고대 아테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그 그림자 연구라는 거가 뭔지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나 봐. The exploration of shadows, 그림자의 탐구래요.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그들의 되게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으로서의 표현에서의 그림자에 대한 탐구인데 그림자 연구라는 게 결국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도 아테네의 기원을 둔다 근원을 두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Ever since 별표 하겠습니다. 그때 이래로 그랬습니다. 그 아테네, 그리스, 그 시대 이래로 쭉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봐봐요. 32,000년 전에는 어땠고 몇 천 년 전에는 어땠고 그리스 로마 시대는 어땠고 그 얘기 하더니 그때 이래로 쭉 하는 얘기를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다 여러분. 그죠? 그 얘기는 결국은 시간 순으로 쭉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림자에 대해 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온 그 방식 자체를 그냥 묘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고 그 전체가 제목에 묻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이후로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그림자를 묘사하는 그런 관행이 has evolved,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했습니까?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대문 여기서 shadow야. 그래서 그림자의 되게 비판적인, 비평적인 그런 분석과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ongoing도 별표 한번 해보시고 ever since도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 ongoing도 지금 이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이론가들이 engage in 한다 그럼 참여하다도 좋고요. 그냥 하다로 해석해도 좋아요. 그래서 현재 이어지는 그런 논의에 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뭐에 대한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현재 이어지고 있는 논의에 그들이 참여를 함에 따라 할 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으로 제일 적절한 건 뭐가 되면 될까요? 일단 그림자라는 내용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어요. 자, 일단 정답 1번 한번 보겠습니다. The journey of shadows. 저도 journey라는 표현 쓰고 싶었어요. 여정이란 뜻이잖아. 그림자라는 존재가 32,000년 전부터 몇 천 년 전, 그 다음에 그리스에 이르러,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 그 대장정, 여정 너무 괜찮지. In art, 그렇습니다. 분야는 예술이잖아. 그림.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의 그림자들의 여정, 어디로부터 선사시대의 동굴에서부터 onward 계속 이어지는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제일 좋겠고요. 2번은 portrayals of human shadows 했어요. 인간 그림자들에 대한 묘사.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했어. 그럼 예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인간에 대한 그림자, 인간 그림자만이었나요 지금?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사물도 좋고 뭐 동물도 좋고 그치. 그래서 인간 그림자라는 게 너무 좁습니다. 3번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art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예술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그림자 드러내기 막 이랬는데 현재 예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지금. 쭉 역사적으로 표현한 거야. 4번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근본적인 어려움이나 난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대한 내용인가요? 5번 Unique views on shadows.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시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From cave artists to Romans 해가지고 근데 로마인들까지 뭐 이 부분은 좋은데 로마인들 이후까지도 현재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해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한번 가볼까요? 도표 문제 되겠고요. 자, 여기 도표 문제부터 25, 6, 7, 8까지 이어지는 실용문.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맞힐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 사실 중요하죠.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확실히 어렵게 낸 것일수록 그거에 너무 꽂혀있기보다는 자,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빠르게 챙기고 정확하게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 자,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Share of respondents 해가지고 who say reading is one of their personal hobbies 했네요. 어떻게 얘기한 응답자들의 비율인가요? 독서, 읽기라는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뭐 이제 취미다, 취미 중 하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뭐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고 스페인부터 뭐 이제 우리나라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자. The above graph, 위 그래프는요, based on 어떤 뭐 survey 조사에 기반한 거야. 2023년도에. 근데 뭘 보여주느냐? 이런 걸 보여준다 하고서 그대로 지금 제목을 베꼈어요. 이 부분까지. 그리고 to their gender group 했죠.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 in 5 countries, 5 국가에 나옵니다. 자, 1번부터 가요. Among the countries shown in the graph,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스페인이 had the largest share of females 했습니다. female 하면은 이쪽이에요. 근데 스페인의 female 하면 58%로 나와 있어요. Who said reading was one of their hobbies, which was 58%. 딩동댕이죠. 괜찮습니다. 2번. The gap between a share of females and that of males 했어요. 자, 이때 대시 받는 건 쉐어겠죠. 그러면 여성하고 남성 사이의 갭이거든. Who selected reading as, 그렇게 독서를 선택한 사람들이고요. Was larger in Germany 했습니다. Germany는 독일이네.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 뭐예요?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의 차이 하면 10%포인트 정도 되네. 그럼 누가 더 큽니까? 독일이 더 큰가요? 네. Larger in Germany.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3번. The share of males who selected, 자, 역시 남성에 대한 내용이고 멕시코거든요. 그럼 멕시코에서 남성이니까 41% 보면 되겠는데 41%다. 괜찮고 which was smaller, 더 적은 수인가요?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의 남성 30%보다는 더 적지 않고 더 큰데 정답 3번 해주면 되겠고요. 자, 4번. The share of females, 여성 보면 되겠고 who selected reading as, 다 똑같이 갑니다. 그죠?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요.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이니까 이 그래프인데 was larger than that in South Korea. South Korea 여성보다 더 높죠. 괜찮습니다. 4번도. 자, 5번 가요. As for South Korea, 자, 한국의 경우 the share of respondents who selected reading, 자, 비슷한 얘기였는데 자, 일단 South Korea 중요한 정보죠. 그리고요. who selected 가다가 the smallest among the countries, 남성이든 여성이든 따로 분간이 없이 그들이 가장 적은 수다 among the countries shown in the graph, 가장 적은 비율이다 for each gender respectivel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별에 있어서 이 숫자와 이 수치가 가장 적은 퍼센티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female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31이 제일 적고 남성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25가 제일 적으니 괜찮죠. 5번도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푸셔야 됩니다. 다음 26번 갑니다. Will Rogers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이분은 되게 유명한 미국의 퍼블릭 피겨다.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존재, 그죠? 퍼블릭 피겨. 그래서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he was born. 그는 태어났죠. as the eighth child 해가지고 8번째 아이로 태어나고요. When he was young, 어렸을 때 되게 똑똑하고 성숙했다는 거야. But he dropped out of school. 학교에서 이제 근데 나왔어요. 아예 after the 10th grade. 그래서 10학년 이후에 그냥 학교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he was very interested in, 그는 흥미가 있었는데요. cowboy와 horses, cowboy와 말, 뭐 이런 거에 이제 흥미가 있었고 and he even learned, 그는 심지어 배웠죠. how to 하면 방법을 배운 거야. rope tricks 해가지고 cowboy, 말 타고 뭐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그걸로 그 탄 상태로 하는, 아마도 cowboy들이 주로 했을 것 같은 그런 밧줄로 하는 트릭 같은 거를 되게 잘했대. 그런 걸 배웠대요. 그리고 그는 미국을 떠났어요. 1902년도에. 그리고 이 일을 했네. 카우보이로 일을 했고 roping artist 해가지고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와 호주에서 그런 아티스트, 예술가로서도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after returning to the US,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그는 나타났습니다. 보였습니다. In more than 50 movies. 그렇구나.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군요. 그래서 50개보다 넘는 숫자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 It was often heard, 자주 들려졌다, 들어졌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라디오에 자주 뭐 출연을 했을 수도 있고 소문이 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As an entertainer, 엔터테이너로서 라디오에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자, 그는 역시 an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 굉장히
뛰어났던 뉴스페이퍼, 신문 칼럼니스트였어요. With his wit and humor, 그렇죠. 굉장히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었던 분이지. Writing more than 4,000 columns, 4,000개보다도 더 많은 수의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불운하게도 죽었어요. At the height of his career, 자기의 그 직장 아니면 직업 그런 경로에서 가장 높은 위치일 때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세상을 뜨고 라자는 was so popular that, so that 꿈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매우 그는 인기가 있었거든. After his death, 그래서 그의 죽음 후에 그의 지위가 was installed in the US Capitol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의 스태츄니까 지위가 아니고 그의 어떤 상이 조각상 같은 그런 상이 만들어졌다. Installed in the US Capitol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는 기억이 될 것이다. As a great American of many talents 했죠. 그래서 많은 재능을 가진 위대한 미국인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럼 일치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생전에 그의 스태츄, 동상이 US 캐피털에 설치되었다 그랬는데 생전이 아니에요. 사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5번 하면 되겠고 8번째 아이 맞았죠.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있었고 미국에 돌아와서 50편이 넘는 영화 출연했고 뛰어난 신문 outstanding한 그죠? 페이퍼, 뉴스페이퍼 컬럼니스트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정답은 5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한번 가볼까요? Summer job at Wildlife Rescue Center 해가지고 뭐 그 레스큐 센터라는 야생 보호 센터죠. 야생 구조 센터 하면 되겠다. 근데 그런 센터에서의 뭐 여름 일자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are looking for summer workers. 요 여름 시즌에 일할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who will take care of someone, something 하면 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물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동물 rescue from Mount Donovan 해가지고 요 지역으로부터 구조된 그런 동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여름에서 여름 시즌 중에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스케줄은요. 데이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해줄 친구를 모집하고 시간은 10시부터 4시네요. On rainy days 비가 오면 우천시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하죠. Working hours may change. 그 업무 시간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냐면 only those aged 18 and over 했습니다. 그러면 18세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apply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지원에 나이와 관련된 자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previous experience with animals. 그렇군요. 동물하고 같이 함께 했던 어떤 이전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의 요구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일은 어떻게 되나요? Preparing food for animals, 동물들한테 음식 준비해 주는 거, 그리고 feeding them, 먹이는 거, 그죠? 그리고 writing reports about animals, 동물들에 대해서 보고서도 쓰고 뭐 이런 식의 업무가 있을 거래요. So summer workers will get training. 그래서 여름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뽑혀가지고 혹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will get training from our caretakers. 그렇죠. 어떤 트레이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일하시던 케어테이커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 트레이닝을 받으실 거고요. Free shuttle bus service.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도 twice a day. 하루에 2번 있을 겁니다. 그리고 to learn more about the summer job, 이 여름 한시적인 이 일자리에 대해 좀 더 learn more, 알고 싶으시면 please visit our website 하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안내문들은 공고문, 안내문, 맨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뭐 전화번호라든지 인터넷 같은 거 들어있죠. 사이트. 자, 일치하지 않았던 건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가 하루에 2번 제공된다였습니다. twice였죠. 자, 1번 마운트 도노반으로부터 구조된 동물을 돌본다. 그게 하는 일이었고 2번 우천시에는 업무 시간 변경될 수 있다. change 될 수 있다 그랬고요. 18세 이상 그렇죠. 18 over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18세 이상만 apply 지원할 수 있다 그랬고요. 동물에 관한 writing report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28번 가겠습니다. LCU Geography Field Trip 이라는 필드 트립 하면 우리 뭐 수학 여행 학교에서 다 같이 가는 여행을 필드
trip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geography field trip이에요. 그럼 지리학 여행이거든요.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안내문이고 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대학은 is offering 제공 중인데 원데이군요. 원데이 트립이에요. 그래서 하루짜리 지리학 그런 여행을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하면서 7월 17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 it is one of the finest field trip 가장 finest하다 그러면은 좋은 뭐 이런 뜻이 있지. 물론 정교한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양질의 그런 field trip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first year students네요. 그러면 뭐 신입생 친구들이죠. 1학년 학생이니까 majoring in geography 해가지고 지리학을 메이저한다 그러면 전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을 전공한 1학년 학생들이 대상이군요. 그리고 course options 해가지고 A 코스, B 코스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A는 exploring the landscape while hiking Mount Bellona 이랬는데 뭐 이건 이제 고유명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일 것이고 그래서 그 산을 이렇게 같이 하이킹 등산하면서 그 경치를 탐험하는 거 그 코스 A고요. 두 번째 코스는 examining coastal features 이번엔 좀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가는 게 B 코스네요. 그래서 해안의 특징을 이제 조사하는 건데 이러한 비치를 따라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참가자들 이제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당 개인당 $70씩이고 점심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응시를 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email the application 그 지원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라는 거야. to 여기 이메일로 아니면 drop off 하면 뭐 이렇게 톡 떨궈놓고 가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그냥 톡 주세요. At the department office. 그렇죠. 뭐 지리학과 사무실 같은 데다가 그냥 전달해 주시지요. 이래도 됩니다. 이메일도 되고 그냥 직접 와서 제출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데드라인은 7월 4일까지 되겠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또 나오네 아까처럼. 그래서 더 나아간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이런데 저희한테 607에 이런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 4번. 참가비에 점심 포함되어 있다고 나왔었죠. 괄호치고 나왔었어. included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1, 2, 3, 5는 아니고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자, 다음 29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거 어법 문제죠, 여러분. retrieval 해가지고 불러오기 이런 단어. 자,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질문을 하고 있죠. 이게 물론 어법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법은 좀 전체 의미 파악이 뭐냐 이걸 직접 묻진 않잖아요. 하나하나 형식이 잘못된 게 뭔지를 묻는 건데 그래도 대의 파악은 기초적으로 기본으로 되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문단이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질문을 대답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뭐 직접 물어보면 자문, 자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도 물어봤을 때는 그에 대해 쓰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큰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빅 힌트가 되죠. 흔히. 자, 그러면 무엇이 만드는가? Practicing retrieval 해가지고 불러오기를 하는 것이 so much better 훨씬 더 잘하는 걸로 만들어주는데 뭐보다 더 나은 거로 만들어주는데 review보다 review는 뭐야? 그냥 복습입니다. 다시 보기겠죠. 내지는 다시 보기. 어떤 걸 배우고 나서요. 다시 그냥 훑어보는 거. 다시 보기가 리뷰라면 그것보다 불러오는 그 습관, 불러오기를 하는 연습이요. 아까 기억나는 거, 아까 생각나는, 아까 공부해 본 것 중에 생각나는 거 말해봐. 네 기억으로 다시 불러들여봐. 이런 식의 retrieval 하는 그 관행 내지는 그 연습이 무엇이 이걸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이 질문에는 그냥 리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retrieval 시키는 연습이 불러오기를 시키는 연습이 훨씬 더 나아라는 것을 이미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불러오기라는 관행 아니면 불러오기란 연습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그냥 단지 복습하고 그냥 다시 보는 것보다는 더 좋아.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One answer. 이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심리학자 이 사람이 바람직한 어려움.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이게 좀 바람직한 어려움인가 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어려움인지 어떻게 desirable 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컨셉이 있대. 이 학자, 이 심리학자분이 만든 어떤 학술적 개념일 텐데 그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more difficult retrieval 더 어려운 불러오기가 하고 이제 leads 밑줄 했습니다. 자, 그러면 retriever 뭐예요? 단수 주어지요? 그러니 leads to 괜찮습니다. 1번 오케이예요. 그럼 좀 더 어려운 그냥 사실은 다시 한번 보는 것보다 뭔가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내기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불러내기가 초래합니다. 뭐를? 더 나은 학습을 초래합니다. 이러면서 provided 하면 어떤 것이 제공된 채로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뭐뭐 하면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여요. 그럼 어떻다면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 이랬구나. 자, 그럼 그 불러오는 활동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야, 너 방금 우리 무슨 수업에서 했지? 자, 그 내용 한번 네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네가 리트리버를 해봐. 불러오기 해봐. 표현해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써봐.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를 시켰는데 그것 자체를 성공적으로 해내. 만약에 그러면 정말 그 좀 어려워 보이는 더 어려운 그 불러오기 그 활동 자체가 더 나은 학습을 초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더니 그 불러오기 자체가 그렇게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free recall test 해가지고 recall도 뭐냐면 회상이에요. 그럼 자유회상 실험은 이렇게 가지요. 그 속에서는 학생들이 뭘 합니까? need to recall, 회상해야만 한대요.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했어요.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그들은 어떻게 회상을 해야만 하는데 그 자유회상 테스트라는 거에서는 말이에요. 회상해야 되는데 뭐도 없이요. 프롬프팅도 없이. 프롬프팅은 우리 왜 프롬프트도 없이. 그러니까 아나운서나 뭐 이런 분들이 뭐를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할 때 앞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있으면 그거 힌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아가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 그런 거를 프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뭐 보여주는 그 힌트 같은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정말 네가 배운 거를 최대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인가 봐. 저 프리 리콜 테스트라는 게. 그래서 자유회상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요. better retention 했네요. 더 나은 보유력입니다. 여기서 보유력은 기억으로 보유하고 있는 힘이겠죠. 머리에 쥐고 있는 힘. 그래서 그와 같은 더 나은 보유력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보다 cued recall tests보다. cued 하면 이거는 신호라든지 아니면 단서를 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상을 하게 하는 실험이긴 한데 어떤 시험? cued한, 즉 뭔가 단서를 좀 계속 주면서 아까 이거 뭐였어? 이것은? 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물어본다든지 뭔가 단서를 좀 주는 거지. 그래서 단서를 약간은 주면서 하는 그 회상 실험에서보다 완전히 자유롭게 그냥 너가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프리 리콜 테스트가 오히려 보유력 면에서는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서를 준 cued recall test의 경우에는 하고 커마 찍고 in which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 테스트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어 붙여야 돼요. 그럼 in which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이어졌지요. 그럼 뒷부분에 온전한 주어 동사 잘 있는 그 틀이 와줘야 합니다. 그럼 그 단서를 제공한 스타일의 회상 테스트에서는 학생들이요 줍니다. 힌트를 줍니다. 학생들이 힌트를 줄까요? 받을까요? 그렇겠지. 받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지. 문맥적으로 보아도. 그쵸? 왜냐면 cued라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받아야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were given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are given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생들은 받아요. 힌트를 뭐에 대해 받습니까? Well,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한 힌트를 받는다, 주어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are given 하고서 수동태 형태로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러면서 cued recall tests 그렇게 단서를 제공받은 스타일의 회상 테스트는요. 그 결과 are better than recognition test 했습니다. 또 그건 뭐보다는 더 낫대. 자, 지금 단계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free recall 테스트보다는 뭐가 cued recall 테스트가 조금 힘이 덜 했어. 그럼 좀 더 다르게 표현해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단서를 준 회상 테스트보다는 정말로 아무 단서도 안 준 free 자유 리콜 테스트가 더 힘이 셌죠. 보유력이 더 셌어요. 뇌에서 어떤 걸 기억하는 힘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cued recall 테스트였다. 근데 이것은 또 뭐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인지 테스트보다는 더 낫다는 겁니다. 인식 테스트보다는. 근데 어떤 인지 테스트? 예를 들어서 multiple choice answers 해가지고 일종의 그 뭐 오지선다, 선다형 문제들 1, 2, 3, 4, 5 중에 옳은 거 고르세요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흔한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방식의 그 문항 이제 구성인데 그런 선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답에서보다 답과 같은 인식 테스트보다 오히려 cued recall 테스트는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낫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 속에서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where는 사실 in which를 또 안 쓰고 그냥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를 잘 써주고 그 옳은 답이요. 그냥 인식이 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될 필요는 없어. Not generated. 굳이 이렇게 그 답 자체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 그냥 1, 2, 3, 4, 5 중에 뭐가 답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만 해내면 되는 스타일인 거죠. 자, 그러더니 Giving someone a test immediately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immediately after 했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바로 후에 이런 얘기고요. They learned something 했어. 그들이 뭔가를 배운 즉각적으로 바로 직후에 어떤 사람에게 테스트를 제공하는 일은 증진시켜줘요. retention을 아까 기억력, 보유력을 근데 어떻게? 레스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덜한 보유력을 준대. 뭐보다 giving them a slight delay 했죠. 딜레이 하면은 약간의 지연을 주는 것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배우고 나면 바로 직후에 뭔가를 물어보고 테스팅하는 거 말고 그러기보다는 약간의 딜레이를 제공하는 게 더 낫다. 보유력에는 더 낫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long enough 충분히 길게 지연을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so that은요. 그 대답들이 aren't in mind when they need them. 그들이 그 대답들을 필요로 할 때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아니면 내 머릿속에 그 대답들이 없을 수 있도록 뭐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배우고 난 직후에 바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지연을 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름대로 지연을 줘. 그럼 뭐 딴 얘기도 하고 시간을 좀 주고 휴식 시간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시간 아니면 그 이상 어쨌든 그렇게 지연을 좀 하고 나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제공할 때는 어떤 상황이겠어. 그런 대답이 뭐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그들의 정신 속에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잊혀진 느낌, 사라진 느낌.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길게 약간의 지연을 제공하는 것보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테스트를 하는 것은 덜한 보유력을 만들어준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 4번에 대매 밑줄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대답들이 우리의 정신 속에 없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들을 여러분 그것들이 뭐죠? 문맥적으로 answers예요. 그래서 대매 밑줄이라는 것은 댐을 쓸래, it을 쓸래 하는 단복수를 물어보는 거고 문맥적으로 볼 때 댐이 맞죠. 자,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라는 것 것은요. Far from being a barrier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즉 전혀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Being a barrier가 결코 아니다. barrier 하면 장벽, 방해물 이런 뜻인데 뭐에의 장벽입니까? 이때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making retrieval work 했습니다.
그 회상을, 그 불러오기를 잘 작동시키는 것에 대한 배리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려움 자체가. 그래서 뭔가 과업 자체를 일부러 조금 어렵게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아무런 힌트를 안 주고서 프리하게 자유롭게 회상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은.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어려움이라는 건 일종의 장벽과는 거리가 먼 존재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making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거랑은 거리가 먼 존재인데 그 어려움이라는 친구는 may 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이랬어요. 그럼 그것이 그리할 수 있는 이유의 일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하다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make retrieval work 부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회상을 불러오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정말 어떤 장벽으로 기능하는 건 결코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낱말 문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autonomy, 자율성이라는 단어 줬고 salient 해가지고 salient, 두드러진 했습니다. 자, internalization, 그럼 내재화 이렇게 해석하죠, 여러분. 내 속에 뭔가를 내재화한다. 정말 내가 느껴서, 내가 뭔가 감흥이 있어서, 영감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성실해야지 하고 내 스스로 내재화하는 거 뭐 이런 걸 거야. 근데 이런 내재화라는 건 뭐에 의지하고 달려있는 문제냐면 자율성의 지지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결국 자율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context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예를 들어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s 이렇게 나가는데요. salient 하면 두드러진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punishment는 이제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적인 그런 압박 내지는 self-esteem hooking 해가지고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런 압박.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너 참 굉장히 뭐 무능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탁 압박을 하면은 나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런 압박이라든지 평가적인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은 통제하는 기술이요. 통제 전략인데 그와 같은 통제 기술을 사용하는 문맥은 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되게 우리가 지금 컨텍스트부터 pressure까지가 되게 길고 길었지만 그 중에 핵이 되는 명사는 바로 컨텍스트죠. 그래서 그러한 문맥은 그런 자꾸 통제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문맥은 are less likely to lead people. 지금 앞에 문장하고 한번 연결을 좀 해보자고요. 내가 뭔가 정말 바뀌어야 돼. 근데 그거를 막 내가 스스로 내재화하는 것은 자율성에 달린 문제야. 즉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문맥들 막 평가적인 어떤 걸 한다든지 처벌한다든지 아니면 네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보상으로 뭘 사줄게 이런다든지 뭐 그런 식의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문맥은요. are likely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least likely to니까 매우 이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했죠. 그러면 활동들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즉 자기가 하는 활동을 자기만의 것, 이건 내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율성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 근데 활동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덜 하게 한다, 못 하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래서 통제적인 전략을 쓰면 오히려 스스로 내가 하는 활동을 나의 것으로 가치 판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가니까 1번 괜찮지요. 그러면서 this is not to say that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 앞에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라는 말이 우리말에선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즉 앞 상황이라 해서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은 아닌데 controls don't work. 통제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통제 자체가 아예 말이 뭐 표현 이제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To produce behavior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쵸. 뭔가 통제를 하면 그래도 효과는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해서 깡그리 아이의 그 통제라는 애가 효과가 아예 없다고 표현한 건 아니다. 그래서 2번 괜찮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요. Decades of operant psychology 해가지고 뭐 조작적 심리학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조작적 심리학의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명시켜주고 있냐면 그들이 그리 할 수 있다고. 이때 그들은 바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 통제라는 애가 우리 결국은 그렇게 work, to produce behavior,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도록 작동할 수 있다라고 그 작동 심리학에서 수십 년간 드러내줬거든.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2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재화가 되려면 정말이지 자율성이라는 게 기반돼야 돼요. 라는 걸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기본이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뭔가 행동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내재화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통제적인 환경은 별로야. 결국은 이거를 억지로 남을 하게 하는 그런 행동 자체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통제 자체가 아예 효과가 깡그리 없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더니 It's rather, 오히려 저는 뭐라는 거냐면 the more salient 했죠. the more, 더 비교급,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외부의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th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외부적으로 통제가 될 뿐이고 아니면 interjected 비슷한 얘기겠죠. 그렇게 또 투입이 될 뿐이에요. 그의 행동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통제를 자꾸 받으면요. 자꾸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does not develop a value. 여러분 develop은 발전시키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지만 make 계열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만들다 정도로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가치라든가 투자를 해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동에. 그리고 대신 오히려 어떤 상태로 남아있게 됐냐면은 의존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외부적인 통제에만 의존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3번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parents,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who reward, 어떤 부모님이에요? 보상을 제공하고 용돈 얼마 올려줄게, 뭐 사줄게, 뭐 이런 식의 보상 제공, 아니면 강요하고 cajole 한다 그러면은 뭐 걔를 달래고 얼래고 회유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달래거나 회유하거나 뭐 사준다고 보상하거나 강요하거나 뭐 이런 식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to do homework, 숙제하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보상을 제공하는 부모들은 어떤 경향이 있나요? 그 아이들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who does so, 그리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떨 때, 오로지 뭐 할 때만이, 보상이 받아질 때만, 보상 있을 때만, 그리고 회유책이 있을 때만, 아니면 강요 받을 때만, 뭐 혼날 때만 등등 그럴 때만 그리 하는, 숙제를 하는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그런 외부적인 통제의 두드러짐은 drives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자, self-responsibility니까 뭐 자율성하고 통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책임감이에요. 자기 책임에 대한 획득을 이끈다? 뭐가? 외부 통제가? 아니겠죠. 외부 통제는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못 길러준다. 뭐 이런 의미, 아니면 막아버린다. 이런 느낌의 반대되는 어휘가 와줘야지. 그래서 외부 통제를 자꾸 하면 스스로 내재화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게 되지 못하고 자꾸 외부 자극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문맥이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감의 획득을 방해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대체적으로 alternatively parents who supply reasons. 대체적으로 그에 반하여 오히려
이유를 제공해주는 부모, 너가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모, 그리고 보여주는 부모죠. 감정적인 이해를 보여줘. 그래, 너 되게 어렵겠다, 피곤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지요. overcoming problems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극복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 감정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런 부모, 그리고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 인센티브 하면 이것도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준의 외부적인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그런 부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supply 1번, 그 다음 who show 2번, 그렇게 동사 이어지다가 and하고 who use 3번 이런 식으로 parents를 who 1, 2, 3이 수식하고 있는 거 알겠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제공해주고 감정적 이해를 제공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최소한의 외부적인 보상을 하는 그런 부모는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육성시키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육성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A sense of willingness. 기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육성시키며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 그들 자녀 안에서 자녀의 일이나 뭐 어떤 공부나 그거에 대한 가치라는 그 개념을 육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어요. 메시지는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자, 다음 31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빈칸 치고는 좀 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상당히 분명했고요. 이 문단의 끝에 보면 이제 어떤 요약 멘트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핵심 어휘가 있었고 그 어휘를 잘 잡아서 일종의 paraphrasing,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 골라주면 됐었던 건데 자, 볼게요. 뭐 할 때, 애쓸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is meant by 어떤 것이 의도되었는가를 확립하려고 애쓸 때 뭐 이렇게 직역하면 되겠는데 뭐에 의해서요? 디지털 프리저베이션 해가지고 디지털 보존이에요. 뭐 디지털 보존에 의해 의도된 바 하면 되겠어요. 그 디지털 보존이라는 행동을 통해 뭔가 의도된 결과나 의도된 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확립하려고 애쓸 때 이런 얘기입니다.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that 이하는 question을 수식하는데요. 제기되어야만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다. 즉 이러면서 선생님 아까도 질문 나오면 눈 반짝 뜨라 그랬어요. 여기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요지의 힌트가 될 텐데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그렇죠. 당신은 정말 무엇을 진정으로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이제 물어보아야 된대. 과연 디지털 보호, 디지털 보존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활동에 의해 의도된 바가 뭐냐라는 걸 이제 만들어낼 때 대체 그걸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이 이거라는 거야. 과연 너는 뭘 보호하고 있니? 정확히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 그러면서 이건 명백하다. In the analog environment, 아날로그 환경에선 정말 명백하다 이러면서요.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is inextricably fixed. inextricably 하면 풀어낼 수 없게 어떻게 돼 있대? 고정되어 있어요. To the physical medium 했습니다. 물리적인 매체에 완전히 이게 얘랑 분리가 돼서 풀어내어질 수가 없게 고정되어 있대. 그 정보가 그러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이게 참 분명한데 이런 소리를 하네요. 자,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 상태라면 정보가 흔히 어디 붙어 있어요? 책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잡지 형태, 인쇄된 인쇄물의 형태로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또 책이 되게 많은 시대이지만 옛날에 책이랑 종이도 귀했던 때에는 그 책 하나가 엄청난 컨텐츠예요. 정보야.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매체에 절대 풀어낼 수가 없게 고정되어 있거든. 정보라는 애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을 잘 보존하는 거는 정보를 보존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in the digital environment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매체라는 게요. not part of the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아날로그 시대하고 아날로그 환경하고 디지털 환경 시대 말고 환경이란 표현을 써볼까요?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 지금 대비를 이루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사실 이 정보라는 게 그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떼어내지지 않았던 시대고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A bit stream looks the same. bitstream 하면 이게 그냥 데이터, 그 바이트, 비트가 여기서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파일화 되어 있는 그런 그 데이터는 똑같아 보여요. 뭐랑 똑같아 보여? 컴퓨터에게는 같은 존재로 보인대. 그렇죠. 뭐랑 상관없이 the media it is read from. 그것이 읽혀지는 미디어랑은 상관없이 미디어는 여기서 매체라고요. 뭐 USB에 있어, 외장 하드에 있어, 뭐 CD에 있어, 디스크에 있어. 그런 미디어랑은 상관없이 그 바이트로 된 그 데이터 자체는요. 컴퓨터한테는 같은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a physical carrier is necessary. 그 물리적인 보관자라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 USB든 뭐든 필요해요. 하지만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하는 한, 그 원천이 되는 미디어가 어떻게 되는 한 읽혀지기만 하면 USB가 아무리 겉표면이 꼬질꼬질해서 옛날 거든 아니면 완전 새 외장하드든 간에 어찌되었든 그게 읽혀지기만 하면 그렇게 바이트가 완벽한 그 복제본은요 can be made cheaply and easily.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장비에서 그건 되게 싸고 아주 쉽게 다시 만들어져요. 그 바이트. 그 데이터라는 것은 자 그러면서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making 뒤에 목적어가 여기까지고요. 목적격 보어가 of importance입니다, 여러분. of 다음에 이렇게 diminishing은 importance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줄어드는 중요성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앞에 of가 붙으면 중요한 이런 형용사구가 됩니다. 근데 줄어드는 중요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요성이 자꾸 줄어들게 만든다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기존의 캐리어의 보존 자체를 별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기존의 USB가 뭔지 USB의 그 어떤 바이트 수가 얼마나 용량이 큰지 얼마나 새 건지 등등 그거 자체를 보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어차피 파일은 읽혀지는 한 똑같으니까요. So as the physical media, 그런 물리적인 매체가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디지털 정보를 운반하는 아니면 담고 있는 그 물리적인 매체가요. 꽤 어떻냐면요. 정밀해요. delicate해요. 미세한 존재예요. 뭐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아날로그 매체와 비교했을 때 USB든 뭐든 뭐 책보다는 굉장히 정밀한 존재입니다. 미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it is expected. 뭐가 기대가 되느냐. 요 대절이 예측된다, 기대된다 하면 되겠고요. 그 디지털 정보는 necessarily need to be migrated.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동될 필요가 있어요. From one physical carrier to another 했습니다. 한 물리적인 그 보존 장치, 그 장치로부터 또 다른 장치로 좀 이동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USB 같은 거 너무 미세한 장치여가지고 뭐 물 닿고 어떻게 하면 금방 고장나고 먼지 끼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한 그런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좀 옮겨질 필요가 있어요. As part of the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그렇죠. 그거 자체가 그 데이터를 잘 보존하는 과정으로서요. So it is not the media itself. 그것은 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not A but B 구조고요. 정보다. 그 매체죠, 미디어는. 그래서 그 매체가 아니고요. 매체 위에 있는 바로 다름 아닌 정보입니다. 어떤 것은요. 또 그 와중에 이때 강조요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hat needs to be preserved.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보존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매체 자체가 아니고요. 매체 위에 쓰여져 있는 다름 아닌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 매체가 뭔지 USB냐 외장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는 뭐라고? 정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부분에서도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하고 다르게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매체라는 게 뭐의 일부는 아니다. 아날로그에서는 책 위에 먼저 정보가 써져 있었고 책이 망가지면 정보도 날아갔잖아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USB가 날아가면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보도 날아가는 게
맞지만 그 미디엄이라는 것 자체는, 매체 자체는 뭐의 일부가 아닙니까? 예. 정보의 일부가 아니다. 즉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저장을 바꿔주고 뭐 해줘야 된다. 이런 식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정답은 3번 메시지가 제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부터 31번까지 한번 잘 풀어보았습니다. 중간중간 실용문은 정말이지 실용문답게 꼼꼼함만 갖추면 당연히 맞힐 수 있었을 거고, 어려운 문제들은 확실하게 좀 이거 어렵다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잘 한번 읽고 복습해 보시고요.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5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